천정기라는 작품을 봅시다. 얼마 뒤 한 손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다. 주역의 우물괴, 정괴라고 하는 어떤 괴를 보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곤괴라고 얘기하는데 땅을 의미하는 그런 것처럼 정괴를 보면 군자가 우물의 덕을 본받아 백성들을 위로하고 서로 돕게 권면한다. 자, 우물의 덕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권면은 권하고 권한다 정도만 쓸까요? 권장하다. 건장하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군자는 우물의 덕과 같아야 된다. 우물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쓰였나 봐. 자, 정말 우물이란 길러줌이 끝이 없답니다. 우물이 길러 준다는 말은 제 자신을 돌본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본다는 뜻인데 백성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군자의 일이지요. 이거는 또한 뭐랑 비슷하다? 우물의 역할, 기능과 비슷하다. 길러준다. 하지만 우물괴의 처음에는 우물물에 진흙이 있어 먹지 못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우물이 산골짜기에 있어 동이가 깨진 것처럼 물이 아래로 샌다라고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물 바닥을 쳐낸다라고 하였고 다시 그 다음에는 벽돌을 쌓는다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일어서야 비로소 먹는다라고 하였고 다시 그 다음에 이르러서야 널리 베푸니 크게 선하다라고 하였으니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물의 효용이야. 효용, 효과, 유용함, 쓸모. 야 크다 하겠지만 우물을 만드는 과정은 실로 험난하고 복잡하다 하겠소.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옛 체계, 주역의 옛 체계, 우물괴, 정괴라는 걸 보면 거기 괴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볼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주역에 정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짝대기가 몇 개 있어? 6개가 돼 있지. 여기 정괴 여기 있네. 이런 거 보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마다 맨 위에 줄부터 해서 한 줄 한 줄마다 뭐가 돼 있어? 아, 이 정괴가 아닌데. 이 정괴 말고 우물정이어야 되는데. 음,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솥정자인데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잘 보면 6개의 짝대기가 있잖아, 수평으로. 그래서 상륙, 구호, 뭐, 이제 한자를 못 읽겠지. 응. 자, 그랬을 때, 잠시면, 여기 봐봐. 맨 밑에 것부터 써있지. 여기, 우물이 더러워져 진흙져서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짝대기. 쏟아진다. 동이가 깨져 물이 샌다. 우물을 청소해 먹지 않아서 벽돌을 쌓는다.
우물이 맑아졌다. 품고 있어야 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기가 뭐냐면 우물개의 처음에는 이라고 나오는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가 주역에 나온 내용을 또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맨 처음 우물을 팠을 땐 진흙에서 못 팠고 동이가 근데 깨져서 새는 것처럼 물이 아래로 새고 그래서 우물 바닥을 쳐내고 자 이게 첫 번째 거 6개 써야 돼 문장이 두 번째 거 우물 바닥을 쳐내 세 번째 거 벽돌을 쌓아 네 번째 거 비로소 먹어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요게 일종의 우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시된 거야. 좀 더 가보죠. 헌데 지금 당신이 세운 우물은 이미 바닥을 쳐내기까지 했으니 여기 바닥을 쳐낸다. 그래서 벽돌을 쌓고 물을 길어 먹고 널리 덕을 베푸는 일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될 테지요. 이를 그대의 상황에 빗대자면 자 그래서 당신이 세운 우물의 단계는 몇 번째 단계야? 하나, 둘,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인 거고 이제 네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 자, 벽돌 먹고 베푸는 거. 벽돌 먹고 베푸는 거. 그래야 노력하면 순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의 상황에 빗대자면 그대가 깊은 돌을 간직하고 담뿍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애처롭게 쓰이지 못함이 마치 우물이 감춰져 쓰이지 못했던 때와 실로 비슷하다 하겠소. 그래서 지금 아직 벽돌을 쌓고 물을 길어 먹고 널리 덕을 베풀지 못하고 것은 지금 그대의 상의보다 깊이 돌을 간직하고 담뿍 덕을 지니고 있는 상태. 이렇게 비유된 거야. 아직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 우물을 만드는 단계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인데 요 3단계가 당신이 만든 우물의 단계고 요거는 뭐야? 당신이 처한 상황과 같은 거지. 하지만 우물개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 임금이 명철하여 똑똑하여 복을 받게 되면 덮여있던 우물이 파여 쓰이게 되는 것처럼 그대 역시 널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요. 자, 그래서 당신이 처한 상황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쓰임이 해결이 되려면 그래서 3단계에서 4, 5, 6단계로 가려면 4, 5, 6단계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임금의 똑똑함이 필요하다. 등용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덕은 가지고 있지만,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능력은. 그대 역시 널리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요. 뭐가 필요하다? 임금의 임금의
어떤 선택, 임금의 선택이 똑똑해져서 임금의 선택이 있어야 결국 쓰일 수 있다. 4, 5, 6단계로 갈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의 장황한 긴 말에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때다가 글쓰니 고를 옮겨도 우물은 옮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주역을 인해서 한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이야. 손님이 한 말이야. 이제 내가 하는 말이야. 그의 말에. 그러니 우물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야 우물이 깊길 바랄 테고 우물물을 길어가는 사람이야 동에 물을 가득 채우길 바라겠지만 우물 그 자체야 무엇을 상관하겠습니까? 우물은 차면 내주므로 누가 길어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아니할 까닭도 없고 비워지면 받아들이므로 아무도 길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비워 있을 까닭이 없지요. 자, 우물물 그 자체. 그래서 여기 우물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냐? 기르러 오는 사람은, 길어가는 사람은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물 그 자체는 이게 나라는 거야. 자, 그런즉 길어가거나 말거나 우물이 무엇을 신경 쓰겠습니까?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음. 서리법. 자, 어때? 우물은 누가 길어간다고 해도 누가 길어서 비워졌다고 해도 이렇게 될 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만든 우물은 사거리 큰 길에 있지 않고 깊숙한 산골짜기에 있는지라 여러 가게와 여러 사람이 쓰도록 자리 잡혀 있지 못하고 기이한 사람이나 귀양살이 온 사람이 쓰도록 자리 잡혀 있으니 그 생김새나 쓰임새가 실로 나의 처지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우물 자체는 그런데 그래서 우물은 장소를 옮길 수 없다. 우물이 아마도 사거리 큰 길에 있는 우물이라면 사람들이 기르러 오는 사람도 많고 길어가는 사람도 많을 거야. 오픈된 드러난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 우물은 어떤 우물이야? 깊은 산골짜기, 큰 사거리가 아니라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우물. 그래서 굳이 사용해봤자 그리고 그 모습은 나의 처지와 비슷한. 응? 얘랑 등호를 표시하면 되겠네. 내가 쓰이고 버려지며 우물의 처지와 똑같지만 모든 일은 조물주에 달린 것이니 운명론적 세계관. 자신의 처지를 담담히 수용하는 거죠. 지금 이 당신이 한 말을 본다면 글쓴이 나는 등용되지 못해서 어쩌면 우울한 처지에 있는 거지. 아마도 쓰이길 바랄 텐데. 그런데 나는 아니 그 위치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냥 물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길러오면 주는 거고 차면 내주고 비면 받아들이고 뭐 길어가든 말든 나를 등용하든 말든 뭘 신경 써. 나의 현재 처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내 처지는 큰 길거리에 있지 않고 사거리 있지 않고 깊숙한 골짜기에서 그저 기이한 사람이나 귀양살이 온 사람 정도나 쓸 수 있게끔 있을 뿐. 만약에 내가 쓰이려면 쓰이는 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쓰이지 않는 대로, 버려지는 대로
다 뭐의 탓이다? 조물주의 털린 탓이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음,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현대시 갑시다. 자, 현대시. 가의 화자는 족보라는 속물화된 대상을 통해 당대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자, 그러면 족보가 결국 속물적인 소재고, 속물적인 건 돈이나 밝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나 밝힌다는 뜻이야. 속된 것들을 밝히는 거 흔히 당대의 허위의식이겠다. 족보가. 그래서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 욕망을 거부한다. 그래서 인습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 중에 좋지 않은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이야.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 욕망을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족보를 부정한다는 뜻은 이것을 거부한다는 뜻. 주제의식입니다. 나의 화자는 매부에게 아내의 그 매부가 매부 볼까요? 안 되나? 잠시만. 매부가 누구냐면 음, 여동생이나 누나의 남편을 매부라 그래. 매부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 위해 식모에게 고급 타이프 용지인 민홍 인찰지라는 것을 사오게 했으나, 자, 민홍 인찰지는 고급 타이프 용지야. 타이프 용지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인쇄 용지. 그 옛날 타자기가 있었는데 타자기 용지 같은 거야. 하지만 식모가 사온 값싼 밀용 인찰지를 통해 자신의 속물성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식한다. 이에 화자는 내부에게 편지 쓰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한다. 봅시다. 제목. 성시보. 성시보는 뭐냐면 일종의 족보 같은 거. 보는 족보. 성씨는 성은 사람의 성이 있죠? 김씨, 이씨, 오씨 여기. 족보. 성에 관한 족보. 족보라고 생각하면 돼. 오랜 관습. 오랜 관습이지만 이거는 뭐야? 그것은 전통을 말합니다. 전통이라고 하지만 결국 인습을 얘기해. 아까 인습은 부정적인 관습이라고 얘기했어. 전통은 긍정적인 거지. 제목 자체가 잘 보면 보죠. 보기 박스에 봤듯이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가인지는 나는 모른다. 오가. 그래서 그것을 성씨보를 보고 확인해 보는 거야. 왜 내가 오가인지. 내 현재 성씨는 오씨인데 어째서 오가인가? 어, 오씨의 내력 정도로 이해해도 돼요. 같은 말이야.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대- 그나마 알려주는 것은 아마 성시보를 보면서 해주로 이선 지명 이사온 한 명의 청인이 청나라 사람 중국인이 조상이라는 가계부 이게 가계부가 일종의 족보의 검은 먹글씨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적어보죠. 이게 글씨 써져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요 첫 최초의 오시성의 시작은 중국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대국 숭배를 유심히는 하고 싶어서 대국 숭배, 사대주의, 어, 중국을 섬기는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 사실은 이가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거 뭐예요? 결국 요 부분, 요 문장은 요 문장은 가계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가였는지 상놈이었는지 진짜 양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혹시 할아버지는 이시성이었을지 알아? 혹은 쌍놈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 가계부에는 왜 이렇게 써 있어? 청나라 사람, 즉 중국인으로부터 시작됐더라고. 중국이 그 당시 대세니까 자기의 성씨를 중국에서 비롯됐다라고 꾸며낸 것일지 모르지라고는 의심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부를 창작하고 매매하였다. 자, 여기 항상 가계부를 이때 똑똑한 사람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어쩌면 반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어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여기에는 그 비판적 태도가 있어. 화자가. 왜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좋지 않은 내용이거든. 족보 이거 꾸며내고 가위를 창작하고 매매했다. 이런 것이 바로 뭐야? 음, 자신들의 가문을 드높이기 위한 음, 거짓 작업이죠. 거짓 위한 시도로서 족보가 쓰이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속물적인 욕망. 그것에 기대서 자기가 대단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걸 드높이고 싶었나 봐. 아마 이 가계부를 창작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성이 이가였을지도 모르고 상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거지.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이거 뭐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씨부를 가계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 무겁구나. 이때 껍데기는 바로 성씨부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가계부, 족보를 무겁게 느껴요. 일종의 부담감? 음, 이때 족보, 껍데기, 인습, 수퉁하다, 같은 말, 무겁다랑. 그래서 성씨부에 대해서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심적인 부담감.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으려면
자, 애욕은 욕망 정도로 갈게요. 나는 성씨보가 필요치 않다. 성씨보와 같은 관습은 필요치 않다. 믿지 않아도 좋다 해서 단정합니다. 필요치 않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요. 성씨보도 필요 없고 성씨보 같은 관습도 필요 없다. 인습. 그런 전통 따위야 필요 없다. 마지막에서 뭘 부정해요? 성씨보를 부정하고 인습을 속물적 욕망을 부정하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잊고자 해요. 부정하고자 해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에요. 자, 민홍인찰지. 민홍인찰지는 고급 타이프 용지인 겁니다. 한번 가보죠. 우리 동네 미 대사관에 쓰는 타이프 용지가 없다우.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니까 민용 미룡 일찬지를 사왔더라고. 자, 미리 얘기할게요. 미 대사관에서 쓰는 타이프 용지와 밀용 인찰지. 요게 바로 뭐냐면 미농 인찰지. 이 미농 인찰지가 뭐냐면 이 미농이라는 게 일본의 지역 이름이래. 거기에서 되게 고급 용지가 나왔대. 그래서 당시에 최고급 용지의 대명사가 미농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용지였고 인찰지는 관공서 같은 데서 쓰는 용지를 인찰지라고 했다는 거야. 그럴 때 민호 인찰지를 왜 사오라고 했느냐. 그런데 그건 없고 밀용 인찰지를 사왔단 말이야. 얘가 지금 대조적인 소재야. 한번 가보자. 밀용 인찰지인지 밀양 인찰지인지 밀용 인찰지인지 사전을 찾아보아도 어, 없더라우. 이게 다 말을 건네는 말투입니다.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지. 편지를 쓰려고 그걸 사오라고 한 거야. 근데 사온 건 민홍인찰지가 아니라 밀용인찰지인 거지. 근데 밀용인찰지는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없어. 그냥 없는 종이야. 편지지뿐만 아니라 봉투도 마찬가지. 밀용지 넉 장에 음, 사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봉투 두 장을 4원에 사가지고 왔으니 알지 않겠소? 뭐를? 이것을 편지를 쓰다만 그친 내력, 사연이요. 꽉 막히는구려. 답답함. 왜 막혔냐? 왜 쓰다 말았냐?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타이프 용지, 민홍 인찰지가 아니라 미룡 인찰지는 왜 그러냐면 민홍 인찰지는 매부 앞에서 자 들어가 볼게. 꽉 막히는 이것이 나의 생활의 자연의 시초요, 시작이요. 그러니까 내 보통 생활의 시작이요. 바다와 별장과 용준 파도, 조니 워커, 술이름, 조크, 미인과 패티긴, 애교와 호담, 그러니까 호언장담, 호기로운 말, 음, 이야기, 그리고 남자와 부부의 미련에 대한 편지는 못 쓰겠소. 쓰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 꽉 막히는 것이 나의 생활이라는 건 답답한 거야, 내 생활이. 내 생활. 답답해. 꽉 막히는 것과 비슷해.
내 생활이 답답하기 때문이요. 쓰고 싶었는데. 편지의 내용. 이게 뭐야? 바다와부터 해서 미련에 대한 편지. 요게 원래 쓰려고 했던 편지 내용.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에 어울려? 민홍 인찰지에 어울리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민홍 인찰지를 사왔어야 되는데 민홍 인찰지를 못 사온 거야. 누가? 식모의 무식함 때문인지 몰라도. 왜? 사오라고 한 거니까. 내가 사라고 한 게 아니야. 못 쓰겠어. 그런데 그거를 왜 못 쓰냐? 민홍 인찰 매부가 매부 못 쓰겠어. 매부. 돌아오는 길에 매부가 청자예요. 매부.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복선공사에 동원된 갈대보다도 더 약한 소년들과 부녀자들의 노동의 참경에 대한 편지도 못 쓰겠소. 자, 자, 부녀자들의 노동의 참경, 참혹한, 끔찍한, 아주 참혹한 광경. 매부, 또 다시 얘기해요. 청자입니다. 요 편지, 야, 여기 둘 다 못 쓰겠다고 얘기해. 자,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얘기한 요 내용은 원래 쓰려고 했던 내용으로서 이것들이 여기에 쓸 법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 더 약한 소년도 여기 내용, 차창에서 내다본 중앙선의 거기에서부터 대한 편지, 이 또한 써내갈 수 없는 거지. 음, 요 내용, 똑같이 쓸 수 없는 내용으로서는 의미적으로 유사할 것 같지만, 요 앞의 내용과 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지. 요 앞에 나온 내용은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이 중앙선의 요 편지 내용을 2번이라고 해보죠. 1번의 내용은 아마도 음, 민홍 인찰지로 상징되는 뭔가 격조 높고 뭔가 우아하고 어, 그다음 품위가 있는 그런 것이라면 두 번째의 내용은 그 참혹하고 비참한 민중의 어떤 현실 일인데 봐봐. 요거는 어디에 쓰기에 1번은 적당한 거냐면 민홍인찰지에 쓸 법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민중의 현실은 밀용 인찰지에 쓸 내용이지. 민홍인찰지는 고급진 좀 돈이 비싼 그래서 이런 걸 쓰기에 매부한테 이런 용지에다 편지 써 주기에 어울리는 내용.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미리 가르쳐 두죠.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여동생의 남편이랑 만났다 칩시다. 이게 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여동생의 남편이라 생각해보죠. 가족관계로 확인해야 되지만 매부가 매부가 여기 보면 당신이 사준 북어 오징어 이런 것들 보면 도리스 라스베리 잼. 음, 자 여기 봐봐. 매부의 태산 같은 친절과 친절의 압력. 당신이 사준 잼. 당신의 모든 행복 이런 거 보면 얘네들은 매부는 매부의 일종의 나에게 이렇게 사주고 뭐 해준 모습. 나도 이런 걸 쓰고 싶었어. 술에 대해서, 화도에 대해서, 미인에 대해서 이런 격조 있는, 품위 있는 이런 모습. 왜? 매부의 생활에 대해 나의 생활은 음, 외부가 더 잘 사는 거지. 그래서 나의 생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자조적인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 약간 내가 그보다 내부보다 내 생활이 우아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매부의 생활. 그래서 매부가 나에게 뭐 해줬어? 접대해줬지. 나에게 이런 걸 대접해 준 거야. 술 마시면서 양주에다가 경포대에서 사온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 거야. 그것이 자존심 상할 뿐더러 부담감을 느끼는 거지. 그런 외부에게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내가 좀 못났음, 물질적으로 잘 못났음을 숨기기 위해서 민홍인찰지에게 이런 우아한 말들을 쓰고 싶었던 거야. 쓰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민홍인찰지가 없지. 그래 못 쓰겠는 거야. 왜? 밀용인찰지라고 하는 응? 4원밖에 안 되는 그 종이는 나의 비참한 현실을 값싼 종이니까 그것들을 드러내 그대로 드러내 보이니까 여기엔 쓸 수가 없는 거야 또 더군다나. 자, 민홍인찰지에 쓰고 싶은 내용인데 그것을 쓸 수 없고 용지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밀용인찰지에게 이에다가 뭔가 써야 되는데 그것도 쓸 수 없고. 해석은 두 가지 이렇게 돼. 해석은 이렇게 하나가 해석이 될 수 있고 하나 해석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설명 안 해주겠지 당연히. 요 1번과 2번 내용 모두 다 뭐 민홍 인찰지에 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 요게 하나의 해석. 요게 하나의 해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래도 작가연 하는 사람이니까 시인이니까 이렇게 격조 높은 누구 매부가 사는 어떤 삶의 수준에 맞춰서 나도 허세를 부리면서 쓸 수 있고 거기다가
참, 이 참혹한 경치에 대해서도 뭔가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듯이 그 나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는 듯이 민홍인찰제에 쓸 수 있어. 근데 민홍인찰제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야. 자, 다시 헷갈릴 거야. 자, 첫 번째. 이거는 대단히 좀 돈이 있고 약간 좀 사치스럽고 허세가 담겨 있는 뭐 격조 높고 우아하고 품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그 허위 의식이 담겨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면 그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삶의 모습으로서 비참한 노동 환경에 대한 우리 민중이 처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용지에 어울리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얘랑 얘가 똑같이 민홍일찬지 고급진 용지에다가 매부한테 보낼 내용으로 쓰고 싶었던 내용이야. 왜? 이것도 허세고 이것도 허세인 거야. 야, 난 이런 것도 우아한 격조 있는 품위 있는 내용도 쓸 줄 알지만 우리 민중의 현실이 어떠한지도 쓸 수 있어. 이런 것도 나는 발견하면서 살아. 라는 일종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작가로서의 그런 내용일지 모르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인찰지와 이 봉투지는 편지는 못 쓰겠어. 그 이유는 왜 그래?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왜냐면 밀용일창지는 뭘 드러내요? 나의 생활 형편은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가난하고 초라한. 그래서 여기 그럼 미농 인찰지는 뭘 나타내냐? 화자가 바라는 음, 품위, 어떤 우아함, 어, 부유한 생활상, 부유함 이런 것들 드러내는데 결과적으로 잘 봐야 돼. 여기에다 쓰고 싶어하는 마음, 여기다 쓰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국 민홍인찰지는 나의 허영심, 허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허세를 드러내는 거야. 못 쓰겠어. 더위도 가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지만 밀용 인찰지의 나의 생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밀용 인찰지는 곧 나의 생활을 당신한테 보일 수는 없어. 창피하면.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없고 나는 조금 더 미안하지 않소. 내부의 태산 같은 친절 그리고 친절의 압력. 이 압력이라는 건 그래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지. 그 친절은 여기에 있는 친절. 아마 잘 대접받고 왔나 봐. 대접받고 오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미안하지 않소. 편지를 안 해도 원래 감사의 편지를 해야 되지만 막상 감사의 편지를 하려고 민원인천을 사려고 했지만 그 사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오지 않고 민원인천지를 사왔던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뭘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허위의식을 깨달은 거죠. 아, 민홍인찰지를 사왔으면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면서 글을 썼을지 알겠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려고 했던 편지를 쓰려고 했던 내 모습은 원래 내 모습은
저 매부의 호의를 나를 대접해줬고 친절을 베풀어줬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열등감, 저 매부보다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경제적으로 초라한 그 모습을 허세를 통해서 만회하려는 태도라는 걸 깨달은 거지. 이런 나의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커버 쳐가지고 그에게 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는 허세를 부리려고 했다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쓰려고 했던 내 자신이 민홍인찰지로 이런 내용을 쓰려고 했던 내 자신이 이런 내용을 쓰려고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허세에 찬 속물적인 인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편지를 안 해도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하면서. 비록 그 내부에게 편지를 보내진 못했지만 그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시도했던 행위로 인해 편지를 보내려 했던 보내지 못한 그 편지를 보내려 했던 시도로 인해 나 자신을 깨달았고 이 편지는 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 않은 거죠. 할 수 없는 건 내가 우리가 뭐 하늘을 나는데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해서 미안할 건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편지를 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는 편지를 썼어. 혹은 편지를 쓸 때랑 똑같은 효과를 나는 얻었어. 그래서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지 않아. 그런 거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지 않아. 살아있던 시간에 대해서도 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쪼잔하게 느껴졌었나 봐. 이런 언급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내 식구들 전부 다. 온 식모까지도 다 앞에서 미안하지 않아.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좀 쪽팔렸나 봐. 누구에 대해서? 매부에 대해서. 매부가 살고 나를 대접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창피했었나 봐. 근데 그것을 다 커버쳐서 민홍인찰지라고 하는 데다가 쓰고 싶었는데 그게 얼마나 내가 허세를 부리려고 했는지를 보고 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이 후반부 미안하지 않소 미안하지 않소 미안하지 않소 마지막 뭐예요? 다만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좀 단호해졌을 뿐이요. 미안할 정도로 좀. 이거는 성찰 후에. 뭘 성찰했어요? 자신의 속물적 욕망. 내부에게, 내부에게 허세를 부리려는 어떤 그 모습을 깨닫고 반성, 성찰하고 그래서 편지는 보내지 못하는 거죠. 민홍인찰지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있어도 이제는 이 사람은 보내지 않는 겁니다. 있다 해도.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성찰하면서 성찰하면서 자,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뭐 날지 못해서 미안해. 왜 미안해?
날지 못하는 건 날지 못하는 거지. 그걸 왜 미안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나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 매부 너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못났어. 잘 못 살아. 그게 근데 쪽팔렸어. 여기서 미안하다는 건 쪽팔림이라고 생각해봐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쪽팔려 하는 그 생활이 뭐야? 나랑 내 아내, 우리 집, 내가 살아왔던 시간. 왜냐면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살아왔던 시간의 결과니까. 그것을 좀 잘 산다는 매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 생활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못 사는 것이 좀 쪽팔리고,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어서 좀 미안한 감정이 들고 하는, 그랬던 자신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느낌이 올까 모르겠네요. 너희들 성적이랑 생각해봐도 돼. 내 성적, 지금 이렇게 성적인데 공부 잘하는 애에 비해서 좀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쪽팔리기도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이런지. 하지만 성적이 좋은 애야 좋은 거고, 지금 내 성적은 이러든 저러든 그게 내 성적이니까. 그 성적에서 시작하고 사는 거지 뭐. 거기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뭐 더 노력하면 노력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지. 부정한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미안할 게 아니잖아. 미안할 게 아니라는 것에 깨달음으로 여기 도달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래서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